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자녀들이 참여하는 현장 실습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충북공고 전 학과의 현장 실습 및 취업을 총괄하고 있는 교사 이수호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녀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과 진학 선택, 두 번째로 고졸 취업의 혜택, 그리고 현장 실습 운영 절차 및 주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취업과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 특히 고3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말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정답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사로 지내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선생님, 저 취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졸 취업, 대학 진학 등등 검색을 통해서 많은 영상과 자료를 봤습니다. 그에 따른 결론은 진로라는 것은 진학이냐 취업이냐가 아니라 진로는 직업을 가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임용고시 자격 요건을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4년제 사범대를 졸업을 하거나 교직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무조건 진학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목적과 필요성이 있는 대학 진학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적응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목적 없는 대학 진학은 어떨까요? 본인이 원하는 진로가 확실한 학생들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위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학이든 취업이든 철저히 준비해서 졸업을 하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도 모른 채 단순히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란 생각으로 대학교를 갑니다. 이런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거나 졸업은 했으나 결국 뒤에서 말씀드릴 고졸 취업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취업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자격 요건에 대학 진학이 필요가 없다면 대학교를 가는 것이 손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고졸 취업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진로 설정 없이 아무 대학, 아무 학과로 무조건 진학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분명 고졸 취업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미 없는 대학교 졸업장이 취업 성공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인데요. 또한 고졸 취업 후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뒤에 말씀드릴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본인의 노력 하에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진로 분야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담임 선생님 그리고 진로 상담 선생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셔서 자녀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분별한 진학보다는 고졸 취업 혜택을 받으며 취업하여 경력을 쌓아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졸 취업 혜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업계고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1년 이상 종사할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취업 후 1년이 지난 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먼저 지원을 해주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환수 조치되는 시스템입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사전교육 이수, 학적 유지, 1년 이상 근무, 사업 기준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의무 종사 이행 완료입니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추후 취업할 때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모든 직업계고 학생은 장려금 사전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하며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2년 후에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처음 직장을 거쳐 정규직 채용이 되고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기업에서도 요건이 필요한데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안내하면 항상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과연 본인들을 위해서 300만 원이라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청을 해줄 것인가 라는 걱정인데요. 신청이 되면 정부에서 기업에 채용 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주려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실습 지원금이 있습니다.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중 뒤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실습일당 3만 원, 최대 60일 1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현장 실습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로 선취업 후학습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에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전형으로 경쟁률이 일반 전형에 비해 낮으므로 추후에 대학교 진학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활용하시면 보다 좋은 학교로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장이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대학에 학과 개설을 위탁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여건이 된다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이면서 중소기업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의 재직자에게 유학 및 연수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서 사내에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으며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 혜택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2014년도부터 정부에서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에 대한 혜택은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어 졸업 후에라도 취업한 학생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운영 절차 및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장 실습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뒤에서 설명드릴 현장 실습은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입니다. 현장 실습 흐름도입니다. 뒤에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서는 현장 실습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 내 현장 실습 운영 조직인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 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실습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는 현장 실습 운영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고 적합성 판단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를 합니다. 적합성 판단 요소에는 전공 분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해 사업장 및 교육 과정과 관련 없는 산업체의 실습을 제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실습 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 수행 내용을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는 입문 교육과 현장 실무 교육으로 나뉘는데 입문 교육에는 실습 업체 및 업무 소개,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현장 실습 기업을 참여 기업과 선도 기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학교는 선정된 실습 업체를 시도교육청에 선도 기업으로 신청을 하고 시도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도 기업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현장 실습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실습 희망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로 현장 실습 희망 학생과 참여 선도 기업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7번째로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교육, 정규 교육과정,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교사 연수, 기업 안내, 전담 노무사 활용 등을 통해서 학생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직업윤리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덟 번째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세부를 작성하여 학교, 기업 학생이 각각 보관하게 되는데요.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 실습 수당 지급 기준은 시간당 7,400원 이상 지급을 공고하고 있고 현장 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한도로 실습 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실습을 할 수 없고 현장 실습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산재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뒤에 이제 현장 실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 기간 중에는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순회 지도를 실시해서 실습 상황 및 현장 실습생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협약 내용과 상이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안전보건 관리 및 근로자성 보호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시 타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복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의 내용으로 복교를 하게 되거나 현장 실습생 개인 사유로 인해 실습을 중단하고 복교한 경우에는 복교생 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교육부, 각과 산학협력 담당 및 담임교사,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서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으로 실습장의 책임자, 학교장 및 담임, 현장 실습 담당 교사는 현장 실습생의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비 등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현장 실습이 끝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님이 동의할 시 채용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용 전환이 되게 되면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를 하게 됩니다. 11번째로 현장 실습 보고회 및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 보고회는 기업체 현장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추후 기업 사후 관리 및 개선안 수립에 활용되고 현장 실습으로 인하여 평가하지 못한 성적은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 인정점을 부여하여 성적을 처리하게 되고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현장 실습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공업고등학교 현장 실습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취업지원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